네, 오늘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또 강한 섹터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의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뭐 오늘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강했는지. 네, 반도체인데 앞서서도 제가 잠깐 넘겨드렸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 CXL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는 CXL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CXL에 관해서 사실은 네. 예전에도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기는 한데 또 우리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정확히 이게 무슨 또 산업일까, 어떤 분야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개념부터 조금 짚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HBM보다 조금 더 직간접적으로 일단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CPU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속도 처리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지금 CXL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죠. HBM 다음에는 CXL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HBM의 단점을 보완한 게 CXL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삼성전자는 내세울 게 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BM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 CXL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우리가 선두에 있어. 라는 어떤 요지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CXL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았는데 오늘 이제는 오랜만에 CXL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CXL은 미래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이죠.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죠? 트럼프의 반도체 최첨단 부분에 대한 규제와 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CXL이라고 하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게 일단 이론적인 원리이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HBM, HBM3, HBM4 또 그다음 기술에 대한 욕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CXL이 또 차세대 기술로서 또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관심받은 지가 정말 꽤 됐습니다. 한 벌써 5거래일 정도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 뉴스가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죠.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에서 소비가 촉진이 많이 되고 있다. 모바일 잘 팔리고 있고 PC 많이 팔리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많이 감소했고 디램의 재고 또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뉴스가 어제였고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CXL이라고 하는 기술에서도 삼성전자가 단연 선두에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의 눈이 계속 가던 HBM 장비주들은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기에 이쪽으로의 수급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XL과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뭐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TLB 오늘에서야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을 하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르는 종목군들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여전히 또 시장에 관세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최첨단 신기술에 관해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도 삼성전자가 CXL을 개발했던 타임라인들을 좀 살펴봤다면 네. 하이닉스 쪽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CXL 관련해서는 어떤 또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을지 혹은 이게 SK하이닉스 쪽을 누르게 하는 계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기술은 HBM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HBM 6년 전에 7년 전에 돌아가서 보면 삼성전자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도중에 멈췄죠. 이거 수익성 도저히 안 나온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수익성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멈추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였고, SK 하이닉스는 혹시 모르니까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게 HBM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기업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CXL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집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HBM 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뭐 CXL을 잡는다 그렇다라기보단 결국 지금 HBM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제품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CXL에 대한 발전도 전체적인 산업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는 사실 CXL 기술 투자 그렇게까지 많이 할 여력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HBM3E 그리고 HBM4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하고의 또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아마 캐파도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HBM 쪽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썼던 삼성전자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결국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좋은 뉴스는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뭐죠?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곧 실적 나오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SK하이닉스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쪽과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고,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게 더 상승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볼 구간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CXL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CXL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업의 회복세가 나타나는 쪽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TLB가 왜 상한가를 갔죠? TLB 같은 경우에는 이 SSD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SSD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모바일과 PC에 들어가요.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나서 모바일과 PC가 잘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TLB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매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여기에 CXL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사업 성장 동력 모멘텀이 붙는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TLB가 오늘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TLB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 작년에 봤었을 땐 네오셈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 저는 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TLB가 상한가가 풀리지 않거나 혹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네오셈 혹은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 저는 이쪽을 한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CX의 개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또 시장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는 탄력을 받게 되면은 저는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HBM 쪽 테마가 계속 갔잖아요, 네. 지금. 근데 CXL도 그럴 만한 테마가 형성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HBM은 실제로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그쵸. 가능했던 네. 거고, CXL이 그렇게 되려면 저는 아직은 멀었다. 대신에 그 사이에 무슨 기술이 있냐면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저는 유리기판은 어쩌면 HBM에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보여줬던 저력을 SKC와 필옵틱스가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 CXL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HBM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인 발열을 잡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기판도 결국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개발에 지금 서두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HBM3E에서 HBM4, 그러니까 블랙엘에서 루빈으로 가면 갈수록 발열은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면 유리기판이 오히려 더 그렇게 템버거가 나올 수 있는, 근데 필옵틱스는 이미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SKC를 장기 투자로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JNTC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필옵틱스와 JNTC가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필옵틱스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뒤따라서 JNTC가 이번 주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 오히려 수익 상승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은 JNT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CXL은 정말로 단기적인 투자, 하지만 이제 유리기판은 SKC를 기점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